애니메이션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친구와의 우정을 보여주는 우정씬? 주인공과 히로인이 펼치는 로맨스? 혹은 서비스 씬? 제 생각에는 역시 필살기가 나올 때가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적을 단번에 죽이거나 반대로 적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등 한 번 등장하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런 필살기 중에서도 애니 속 최강의 필살기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아카메가 벤다의 최종 보스 에스데스는 대제국을 건설한 초대 황제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특별한 무구인 제구 중 얼음을 생성 및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데몬즈 엑기스라는 제구의 소유자입니다. 飲んで体と適合すればその危険種が持つ氷を操る能力を得られるという伝承がありますが、実際飲んだ者は全員自我が破壊され発狂しています。ろくなもんじゃありません。 그녀는 이 제구가 가진 능력으로 강을 얼려 침공하거나 초대형 얼음 운석을 만들어 적을 깔아 뭉개버리는 등 상당히 많은 공격법을 보여주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한 기술이자 필살기는 바로 마하발 특마입니다. 마하발 특마는 제구의 얼리는 능력을 사용해 시간과 공간을 얼려서 멈추는 상당히 미친 능력을 가진 필살기로 원래는 데몬즈 엑기스에 없었던 능력인데요. 이는 에스데스 본인이 직접 개발한 능력으로 안 그래도 단독으로 군대 수준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던 에스데스는 필살기를 개발한 이후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적을 잠시 동안이라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사실상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사용할 때 혁명군 내 최강이나 마찬가지인 제구생물 스사노오를 상대로 마하발 특마를 사용해서 치명상을 입히기도 했고, 주인공인 아카메와 치른 최후의 결전에서도 아카메를 죽일 뻔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능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만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힘을 사용해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뒤에는 무척 지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말이 지친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공격하는 스사노오를 역으로 처리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기술이 만들어진 이유가 에스데스가 처음 반한 상대이자 남주인공인 타츠미가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잡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시공간을 얼릴 생각을 한 걸까요? 원펀맨의 주인공 사이타마는 주먹 한 대로 적을 분쇄하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진지하게 싸우지 않아도 전부 한 방에 죽다 보니 정말 대충 쥔 주먹을 아주 적당히만 휘두르는데요. またワンパンで終わっちまった。クソったれ。 그러나 사이타마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적을 만났을 때는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진심 시리즈로 오로지 사이타마가 강하다고 인정한 상대에게만 사용하는 필살기인데요. 대충 휘두르는 평타가 사람을 즉사시키는 정도라면 진심 시리즈는 지형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俺が先生の強さに近づけるイメージが全く湧かない。 이 중 현재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기술은 진심 펀치인데요. 必殺マジシリーズマジ殴り。 진심 펀치를 처음 사용한 게 보로스전인데, 이 당시 보로스는 사이타마를 달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해진 상태에서 재생 능력이 급격히 낮아지지만 행성을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에너지파 부성 포효포를 사용해 사이타마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사이타마는 비장의 카드로 숨겨놨던 진심 펀치를 사용했는데 위력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보로스의 공격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히어로로 평가받는 S급 히어로들 중 하나인 금속 배트의 풀스윙과 메탈 나이트의 폭격에도 멀쩡할 정도의 내구력을 가진 진해 장로를 진심 펀치 한 번으로 일격사는 물론 시체조차 남지 않게 완전히 소멸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외에도 잔상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사이드 스텝을 밟는 진심 좌우 반복뛰기, 도시 규모의 집안을 통째로 뒤집어 날려버리는 진심 밥상 뒤집기, 그리고 진심으로 들이받는 진심 박치기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애니메이션 1기에서 사이타마가 진심 펀치를 사용하는 장면은 당시 작화 감독을 맡았던 애니메이터 쿠보타 치카시가 직접 원화를 그렸는데요. 원래 작화 감독과 원화를 동시에 맡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쿠보타 작화 감독은 이 장면을 직접 그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해 혼자서 진심 펀치의 애니 원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필살기는 페이트 시리즈의 최초의 작품인 페이트 스테이나이트의 히로인 중 한 명인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의 보구, 약속된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입니다. とあなたが私のマスターか。 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전설로 유명한 검으로 성과 같이 견고한 건축물마저 날려버리는 대성 보구로 분류된 보구로 평소에는 마력으로 공기를 압축해 검을 보이지 않게 하는 풍한 결계로 검을 숨기고 다녀 자신의 진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게 하는데요. 단순히 진명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검의 길이조차 모르게 해 백병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죠. 그러나 보구의 진정한 힘을 개방하는 진명 개방을 사용하면 단순히 위력이 강한 검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병기로 변하게 됩니다. 엑스칼리버를 진명 개방하면 사용자의 마력을 검에 불어넣어 에너지로 변환한 뒤 그대로 발사하는 빈병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エクスカリバー！ 이 위력은 핵병기와 맞먹는 위력으로 생전에는 이걸로 성벽을 부숴버리는 용도로 사용했고 영령이 된 후부터는 무한히 재생하는 괴수가 강에 나타나자 강과 함께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오염된 성배가 현현하자 엑스칼리버로 완전히 소멸시키기까지 했죠. 심지어 이 위력이 본래의 모든 힘이 아닌데요. 원래 엑스칼리버는 별을 멸망시키는 외계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이다 보니 여러 제약이 걸려 진정한 힘을 못 내는데 그조차도 이 정도의 위력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최강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단점들이 있는데요. 작가공인 타임문의 연비가 가장 나쁜 보구로 위력이 강력한 만큼 어마어마한 마력을 소모하는데 아무리 자체적으로 마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술노심을 보유한 아르토리아여도 한 번 사용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마력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뒤에는 엄청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위력이 너무 높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지 않으면 제대로 조준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4차 성배전쟁에서는 치유불능의 효과를 지닌 창, 게이버를 사용하는 디어미드에게 왼손을 공격당해 한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첫 번째 페이트 시리즈에 나온 세이버 클래스의 보구여서 그런지 그 뒤로 다른 페이트 시리즈의 세이버가 나오면 대부분 빈병기를 보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빔을 쏠 수 있어야 진정한 세이버다 라는 농담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월화천충은 블리치의 주인공 쿠로사키 이치고의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기술이자 리스크가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 필살기는 이치고의 모든 잠재 능력을 해방한 최종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참백도인 참월과 사용자인 이치고가 동화한 상태에서 강력한 참격을 날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이 기술을 습득한 것만으로도 모든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져 주변 사람의 마음을 구현화하는 능력을 가진 붕옥과 융합한 아이젠 소스케를 오로지 힘으로 끌고 가 마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요. 그 외에도 피하질 못할 속도로 공격한 아이젠의 공격을 한 손만으로 막는다던가 시공간을 비틀어버리는 파도 90흑관을 손짓 한 번에 무너뜨리는 등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최후의 월화천충을 발동한 후에 날리는 단 한 번의 강력한 참격인데요. 자신의 참백도인 참월과 융합한 상태라 이치고가 팔을 한번 휘두른 것만으로 강력한 참격을 날릴 수 있는데 단순히 베는 것이 아니라 참격에 닿는 대상을 소멸시켜버리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종 진화한 아이젠 소스케를 산 두세 개와 함께 갈라버려 완전히 패배시켰고 자신보다 약했을 오라하라 키스케한테 봉인당할 정도로 상당히 약화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이 당시 아이젠이 불사인 상태여서 그렇지 불사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관 최강자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필살기이지만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이치고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참월과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탓에 한 번 사용하면 사신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최후의 월화천충은 블리치와 관련된 밈 중 꽤나 유명한 밈인데요. 대표적으로 은혼에서 애니메이션이 원작의 스토리를 따라잡아갈 때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삽입해 격차를 벌리는 기술로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これでいくか。 이번에 소개할 필살기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넘버원 히어로 올마이트의 주력 간판기이자 올마이트의 모든 공격의 본질인 디트로이트 스매시입니다. 디트로이트 스매시는 단순히 적에게 주먹을 내리꽂는 펀치로 말만 들으면 이게 왜 필살기지?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단순히 내리꽂는 펀치가 강력해도 너무 강해 풍압이 일어나 적들이 맞고 무조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온몸이 오물로 되어 있어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는 시공창 빌런을 디트로이트 스매시 한 방으로 완전히 분쇄해버리고 이때 발생한 풍압이 너무 강해 날씨마저 바뀌어버렸는데요. 분명 맑았던 하늘이었는데 디트로이트 스매시로 발생한 풍압에 의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비가 내리게 바뀔 정도입니다. 올마이트의 기술은 대부분 디트로이트 스매시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를 살펴보자면 강한 풍압을 날려 적을 날려버리는 텍사스 스매시, 손날치기로 강력한 타격을 입히는 미주리 스매시, 주먹을 내지를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가속하는 뉴햄프셔 스매시, 원포호를 한계까지 끌어올려 강력한 스매시를 날리는 플루스 울트라 등 전부 하나하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죠. 이 중 가장 강력한 공격은 올프원과의 전투에서 사용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스매시인데요. 미도리아에게 개성을 넘겨주어 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모든 힘을 담아 마지막으로 내지른 기술로 최후의 일격 단 한 번으로 올프원을 쓰러뜨린 것은 물론 지금까지 발생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풍압으로 촬영하고 있던 헬기가 균형을 잃고 스매시로 인해 발생한 상승 기류에 건물 전체가 날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프원에게 날린 마지막 일격으로 올마이트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 더 이상은 올마이트의 스매시를 볼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마이트의 스매시 장면이 상당히 멋있게 그려졌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필살기는 1000원 돌파 그랜라간 하면 바로 생각나는 간판기 기가드릴 브레이크입니다. 기가드릴 브레이크는 주인공 시몬의 로봇 그랜라간의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적의 사지를 뚫어 봉쇄시킨 후 오른손에 거대한 드릴인 기가드릴을 형성해 그대로 돌진해 적을 꿰뚫는 기술인데요. 원래는 주인공 시몬의 의형제 하미나가 최후의 일격으로 사용했던 기술로 이 기술을 쓴 다음 죽게 되어 시몬은 트라우마를 겪다가 카미나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각성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기가드릴 브레이크를 사용해 적을 격퇴해버리죠. 이외에도 그랜라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기가드릴 브레이크가 나오는데요. 이 중 가장 강력한 버전이 있다면 바로 최종 보스 안티스파이럴과의 전투에서 사용한 초1000원 돌파 기가드릴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안티스파이럴의 반마상 기가드릴 브레이크와 서로 대등하게 싸운 것은 물론 이 둘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은하가 빨려 들어가 우주 공간이 완전한 칠흑으로 변하기까지 했죠. 특이한 점이라면 기가드릴 브레이크가 나오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 명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한 시몬의 각성이나 초1000원 돌파 기가드릴 브레이크 외에도 그랜단의 일원인 키탄이 자신을 희생해서 데스 스파이럴 필드를 파괴한 킹 키탄 기가드릴 브레이크 등 상당히 멋진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속 최강의 필살기에 대해 소개해드려봤는데요. 필살기들 중에서도 최고의 필살기인 만큼 압도적인 위력과 간지를 선보여 한 번 보면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필살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